네, 오늘도 깔끔하게 이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 5 시간이고요. 오늘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키워드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이슈 꼽아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애플발 이슈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주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애플의 긴축 경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인플레 부담인가? 경기 침체 부담인가?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듯합니다. 이 애플발 이슈로 오늘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SK 하이닉스는 또 개별적으로도 또 투자 지원한다는 뉴스가 있기도 해서요. 이 투톱이 오늘 변한 이유, 수급적인 원인인지 어떻게 시세 보시는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3일 전부터 수급적인 측면이 좀 들어왔죠. 외인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에 조금 놀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을 나열하고 봤을 때 대형주들은 늘리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는 숏커버링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부분에 대한 현물 매수가 진행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숏커버링 물량은 조금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대해서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만, 한국 두 나라는 IT에 대한 강국이죠. 따라서 이쪽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진입 초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애플에 대한 악재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애플에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긴축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플, 테슬라, 구글 등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축에 대한 것은 지금 향후에 대한 것을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커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거래를 받는 매도로 돌아섰지만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매수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기업 간의 수급적인 외국인의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오늘만 놓고 보기는 만약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어렵다. 이 당분간은 조금은 더 올라올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점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인들 매도에 대해서 현재 삼성전자가 버티는 힘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 어제까지 외인들에 대한 포지션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크게 치우쳐져 있었던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 대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던 상황에서 오늘 약간 역전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르는 힘에 비해서 버티는 강도가 상당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6만 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하면서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겪고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큰 종목이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였을 때 이제 그 거액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기관이든 외인이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간에 대한 것 한마디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애플 이 뉴스에 영향을 받는 애플 관련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LG 이노텍이 애플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 그리고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 조정을 기회를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LG향 종목들이 지금 애플향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를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에서 대장은 LG이노텍이죠. 네. 한마디로 LG이노텍의 오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 저점이었던 32만 원 정도에 대한 수준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32만 원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이제 애플 아이폰 14에 대한 발표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애플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반도체 그 칩이라고 하는 그 기판이라고 하는 FCBGA에 대한 시설 투자도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죠. 한마디로 애플 관련된 악재는 단기적으로 지금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어닝 발표, 실적 발표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한마디로 지금 현재부터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악재가 LG 이노텍이 소화가 되는지, 이 악재에도 32만 원 선이 버텨지는지를 확인하고 관련주를 진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지금부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증시 경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지금 칼날입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점을 확인하고 머리를 드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최저점에서 잡고 싶어 하시는데,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리스크를 감내할 시장 상황은 아니니까 고개를 드는 그 순간을 확인하고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 다만 애플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IT주 첫 번째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 유가와 연동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정유주가 다시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또 한 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주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희일비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섹터긴 한데, 그렇죠. 정제 마진이 더 중요하긴 한데 이 유가의 향방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의미를 둘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매기가 이동하는 건지, 실적 좋다는 이야기로 올라왔던 종목이라 오늘 고개 드는 구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유주에 대해서는 판단을 일단 하면 좋을까요?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에 유가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 그 모아뒀던 그 저가에 대한 유가로 인해서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정제 마진에 대한 그 계산할 수 있는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유사들에 대한 마진폭 구간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보면은 3분기 정도까지가 이제 좀 맥시멈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제 마진에 대한 규모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신재생 관련된 화학업체들, 일반적인 화학업체들, 정유사들 말고 다른 화학업체들에 대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점.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적인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가의 강세와 연동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굳이 찾는다면 정유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뭐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사우디 관련된 그게 좀 약간 그렇죠. 어긋났잖아요.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상황, 뭐 오펙 이슈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시장에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유가가 조금 지속이 되면 될수록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향후에 대한 발전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폭염 관련된 부분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족 현상을 석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뭐 GS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리고 요 근래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순환매적인 구조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순환매에 동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를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이 안에서의 강자를 뽑는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인 듯합니다. 옐런 장관이 히토류, 태양광 등 이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후 들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같이 올라오고 이 뉴스의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 섹터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OCI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중국 관련된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얘네들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이고 풍력 관련주들도 긍정적인데 지금 태양광 섹터에서 대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굳이 태양광보다는 신재생에서 아직 터치가 좀 덜 된 섹터를 그런 테마를 지금 트라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현재 고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바이든 정책에 대한 약간 실패적인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조금 눌림을 좀 세게 받았던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적으로 찍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셔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바이앤홀딩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과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니다. 다른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저희가 떠올리는 풍력 쪽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까요?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태양광, 신재생에서 태양광과 풍력,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아직 기술에 대한 개발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죠. 태양광을 한 3.2기가 와트에 대한 시설 설비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한 3기가 정도를 진행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한 1.8기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0.4 정도밖에 시설 설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보다 시설 투자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장비 투자에 대한 것은 풍력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은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확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관점을 두시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기적인 바이앤홀딩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유가 키워드로 잡는다면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슈는 저희 실적 잡고 갑니다. 정말 이제는 갈 때가 되었습니다. 왜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방송에서만 10번은 넘게 드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흔들림에서도 그리고 잘 가는 구간에서도 계속 빨간불이 나오고 있고 버텨주는 자동차주.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적인데요, 위원님. 목요일에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 전후 대응을 그래서 이 현대차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이번 국제모터쇼에서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6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기아에서는 컨셉카에 대해서 EV9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또한 제너시스 X에 대한 것까지 컨셉카를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반응을 조금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서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브랜드에 대한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이오닉이 이제 다시 한번 테슬라를 다시 한번 잡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믹스 개선이 매출에 연동돼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환율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수출액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를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당으로 본다면 24%가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생산량이 약간 감소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기적인 부분은 상당히 크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신차에 대한 발표가 지금 아이오닉 6, EV9, 제네시스 X 등 발표가 되었지만 2024년, 2025년에는 추가적으로 현대차만 해도 한 11종 정도에 대한 신차가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집약체인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하지만 아직 좀 덜 움직인 종목들이 현대차와 기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접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하단에 있는 종목들, 부품사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차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가는데 종목을 본다면 지금 신규 진입하기도 괜찮은 쪽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트레이딩을 하기가 조금 번거롭다, 조금 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성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주식에 대해서 조금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미엄급, 한마디로 하이엔드급 그 부품을 판매를 하는 부품사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지금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신용 등급에 대한 것도 상향이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품사들 중에서는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품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부품사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전후로는 뭐 흔들림 같은 거는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쭉 그냥 길게 보고 지금부터 봐도 된다. 할까요? 저는 자동차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 전후의 대응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 좀 짧게 볼게요.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구간입니다. 관련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키트도 오후 들어서 시세를 좀 내고 있고 치료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독약, 에탄올 관련주까지 좀 매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순환매를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희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로벌적으로 이번 코로나 관련된 재확진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내 시장,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소독, 에탄올, 그리고 원격 진료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한 종목이 과거 코로나 초기 때처럼 시즌처럼 굉장히 큰 폭에 대한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써먹은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 안에서 배트를 짧게 주시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저저번 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것에서 목표 수익을 조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잡고 가되 짧게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의류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낙폭과대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의류주가 눈에 띈 걸까요? 아니면 실적, 특히 환율, 여기에 키워드를 잡고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한 시세가 몰리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의류주 지금 어떻게 보세요?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 미국향 매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반등, 또한 우리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또한 국내 시장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향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서 리스크 대응을 하시는 타이밍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국향 매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특히 국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트라이가 가능하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과에 대한 이제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소비 위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홀딩에 대한 것을 목표 수익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의류 섹터가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폭발적인 성장 시즌은 사실 저는 하반기에서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실적 시즌을 넘기고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고개를 드는 구간이 조금 더 단단하게 확인이 되면 그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류주에 대한 접근 시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쭉 봤습니다. 이 안에서 원픽 골라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디서 원픽을 고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IT주에서 네. LG이노텍을 말씀드리면서 FCBGA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세대 반도체 기판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기본적인 기판을 판매를 하면서 FCBGA에 대한 것을 플러스 요인으로 잡고 있는 종목 대덕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판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3대 기판주 중에 어느 쪽의 탄력이 가장 강할까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대덕전자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 좀 자세하게 잡아볼까요? 실적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추정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대비해서 30% 이상에 대한 성장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번 최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패키지 기판 플러스 FCBGA는 덤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6월달 하락 이후에 정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바이앤 홀딩 관점 너무나 매력적인 두 가지 포지션 다 소화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표가로 주는 그 가격대는 트레이딩에 상단일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목표가로 오늘 주실까요? 1차 목표 가격을 32,000원 잡도록 하고요. 네네. 손절 가격은 2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